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늘버스입니다. 오늘도 빠르면서 간단하게 뉴스를 분석하겠습니다. 중국 환율 조작국 지정, 환율 전쟁이라고 제목을 게재했어요. 어제 미국 재무부가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해버립니다. 요거 관련된 내용 설명하고자 제목을 이렇게 게재했어요.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유튜브가 전달되는 거 아시죠?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시작해보겠습니다. 어제 정말 당황했어요. 6시에 이 내용을 업로드를 했었는데 7시에 속보로 미 재무부가 환율 조작국으로 중국을 결정했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제가 이 미국이 결국은 이걸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내용을 설명을 했었는데 와, 이거를 그 다음날 바로 받아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진짜. 요거 깔끔하게 설명하고 바로 내용 넘어가 볼게요. 어제 제가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중국이 결국은 수출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이 환율, 이 위안화를 결국은 값어치를 떨어뜨려서 포치를 결국은 깨트릴 거다. 1달러에 7위안이요. 그래서 이거를 깨트리면 결국은 미국이 심기가 좋아지지 않을 거고 전문가들이나 이 시장을 보는 사람들은 미국 그리고 중국이 아예 이제 작정하고 중장기전을 갈 거다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설명을 했었어요. 그쵸? 근데 바로 시장은 반응을 했었는데 더 큰 충격은 미국이 이거를 바로 받아쳤다라는 거예요. 중국의 카드를. 그쵸? 쉽게 설명한 것 같습니다. 이제 뒤에 내용 넘어가면서 할게요. 어제 제가 뭐라고 설명했는지 깔끔하게 간단하게 설명하고 다시 넘어가겠습니다. 과거 이 미국과 중국이 싸우기 전에는 그렇게 나쁜 관계는 아니었어요. 중국이 항상 값싼 물건을 만들면 이거를 미국이 구매해서 미국 국내에 물가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계속 중국산 물건을 사줬고 중국은 이득이 나서 미국 국채를 사주는 그런 아주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중국이 워낙 커가니까 미국으로서는 견제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되니까 이거를 결국은 막았던 거죠. 누가? 트럼프 대통령이. 그걸 관세로 말이죠. 그러니까 중국산 물건이 저가인데 품질이 좋아서 자주 쓰던 거였는데 관세가 어마어마하게 붙어버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경쟁력이 떨어져서 필요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내가 물건을 팔아야지 이득이 나는데 물건을 못 팔면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예요. 왜? 중국은 이 제조업 국가인데 내수 국가였으면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근데 수출 주도형 국가인데 물건을 안 만들면 인민들이 어떻게 해요? 제조업에서 잘려요. 그러니까 나라가 위태위태할 수밖에 없으니까 중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곳에 물건을 팔아야 된단 말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선택했던 게 뭐였어요? 바로 이거였어요. 어제 얘기했던 포치를 깨트려가면서 내가 위안화 값어치를 하락시키면 물가 이 중국산 이 가격 경쟁력이 환율 때문에 더욱더 상승할 수 있으니까 내가 미국을 못 팔면 다른 나라의 가격 경쟁력으로 팔겠다 라면서 중국 이득을 지키겠다라고 전략을 바꿔버렸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쵸? 근데 이게 어제 그 얘기였는데 바로 미국이 이걸 도저히 용납을 못하겠다고 해서 바로 찍어 눌러버린 겁니다. 이게 어제 중국의 환율 지정국에 대한 어마어마한 파급력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 주식시장이 와르르르 무너졌던 거죠. 결국은 어제 동아시아 주식시장 장난 아니었습니다. 결국은 제가 1900선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나중에 2000선을 넘어가지 않을까라고 예측을 했는데 아주 그냥 우습게 됐어요. 1900 그냥 무너지고 1800 갔다가 기어이 정부가 겨우 진정시키면서 돈을 1조를 갖다 박아대면서 올렸죠, 다시. 어쨌든 내용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놀라웠던 거는 이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트럼프 대통령이 바로 이 중국의 위안화 이 값어치 하락을 용납을 더 이상 못하겠다고 하면서 공격을 가했던 거예요. 그쵸? 왜 이게 이렇게 해서 원인이 뭐였고 중간에 뭐고 트럼프 대통령이 왜 화가 나서 공격을 가했는지 다 설명을 한 거예요. 결국은
기사를 읽어보겠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5일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했다. 1994년 이후 25년 만에 처음이다 라고 하면서 해당 국가에 상계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향후 제재 등의 절차를 할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핵심은 이 부분이에요. 미 재무부 장관이 중국은 외환시장에서 지속적으로 큰 규모의 개입을 통해 통화가치 절하를 쉽게 해온 오랜 역사가 있다라면서 밑밥을 깝니다. 명분으로. 그리고 가장 중요한 내용, 중국이 최근 며칠 동안 자국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구체적인 조치를 취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달러 7위안을 무너뜨리는 포치를 용인했다라는 걸 지적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는 건 너희들이 먼저 선을 넘었기 때문에 미국, 내가 너를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하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명분을 만든 거죠. 왜냐하면 다른 나라들이 야, 미국아 세계 경제 지금 어렵다고 하는데 중국을 너무 코너로 보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거에 방어 카드로 명분을 미리 만들어 놨다라는 겁니다. 물론 다른 나라들이 미국을 이걸로 뭐 비난하고 뭐 할 가능성은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이제 다음 또 핵심 내용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게 가장 큰 핵심이에요. 환율 조작국에 대한 판단에 있어 미국 정부의 재량권이 넓은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한 건 결국은 중국에 대한 강력한 신호로 읽힌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는 근거가 원래 두 개가 있어요. 이 종합무역법 환율 조작국이랑 그 다음에 무역촉진법의 심층 분석 대상국. 근데 종합무역법을 선택한 이유는 깔끔합니다. 개량화된 요건이 없어서 그래요. 쉽게 얘기하면 결국은 환율 조작국으로 선택을 했는데 많은 언론들이 미국이 다음에 중국을 이걸로 어떻게 공격을 가할지 정확하게 설명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너무 큰 틀에서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을 때릴 때 뭐라고 명분을 묻힐 거냐면 종합무역법은 해당 국가의 경제 및 환율 정책을 압박한다라는 포괄적 규정이 있기 때문에 내 입맛대로 중국을 어떻게 해서든지 환율로 공격을 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반면에 교역조치법을 했었으면 미국이 선택할 수 있는 공격 카드가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아예 포괄적으로 미국 정부가 중국을 때리기 위해서 선택을 했다라고 쉽게 설명을 하시면 된다. 이해를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쵸? 쉽게 설명을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명시적 규정이 없는 종합무역법을 근거로 환율 조작국을 지정하고 이후 협상 테이블에서 미국이 원하는 바로 중국을 압박할 거다라는 분석이 무게가 실린다라는 거예요. 그쵸?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난감해요, 진짜. 중국이 난감하게 됐어요, 결국은. 우리는 근데 미중 무역 분쟁에서 중국의 입장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해야 돼요. 그래야지 중립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중국이 왜 난감한지를 조금 설명해 볼게요. 중국이 난감한 건 이것 때문에 그래요. 미국이 중국산 물건을 17% 정도 사갔어요. 100%로 치면요. 그리고 중국은 미국의 물건을 9% 사갔습니다. 근데 이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수출 너 안 해. 왜? 내 말 들을 때까지 니네 수출은 이제 끝이라고 얘기를 해버리니까 중국으로서는 20%의 이 수출량이 사라진 거예요. 그쵸? 근데 그때도 말씀을 드렸죠. 중국이 이 저가 물건을 다른 데다가 팔고 싶어도 미국을 대처할 만한 이런 나라나 시장이 없습니다. 그쵸?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렸던 포치를 깨트렸던 이유가 뭐다? 중국산 물건의 가격 경쟁력을 더욱더 강화해가지고 미국이 안 사주니까 다른 나라에서 물건을 팔겠습니다 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얘기한 거죠. 근데 미국이 그것조차 용납을 안 하겠다라면서 환율 조작국으로 때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중국으로서는 난감한 게 내수 경제에 올인을 하기에도 애매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 주도형 시스템이 아직 중국이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난감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느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중국 인민이 공식적으로 13억이나 되고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한데 내수 시장을 돌려가지고 이 위기를 버티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그게 어느 정도는 맞는데 어느 정도는 틀린 얘기예요. 그걸 이제 설명하고자 이걸 갖고 왔습니다.
중국이 세계 경제 2위가 된 거는 일본을 제치고 나서였죠. 그래서 승승장구를 했었는데 문제는 내수 경기를 돌릴 만한 국민 소득이 아직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큰데 그 시장을 소비하고 떠받쳐 줘야 되는 국민들의 소득이 아직 못 따라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수출로 그렇게 목을 메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근데 또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모든 수치가 조작이 된 걸 수도 있어요. 중국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결국은 정확한 수치 100%라고는 얘기는 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나와 있는 수치대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수출이 왜 중국이 목을 매냐? 요거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중국이 최근 연도 분기별 GDP 성장률을 보는데 하강하고 있어요. 그분들의 말씀대로 내수 경기로 떠받쳐가지고 중국이 버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 GDP 성장률이 떨어질 수가 없습니다. 내수 경기로 GDP 성장률을 떠받치면 되니까. 그쵸. 근데 그게 안 된다라는 이유는 뻔한 거예요. 수출이 안 되니까 성장이 안 된 거잖아요. 결국은 까놓고 얘기했을 때. 그쵸. 내수가 잘 되면 성장률이 올라갈 텐데. 그리고 또 한 가지. 결국은 내수 시장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국민 소득이 내수 시장을 떠받칠 수 있는 수준이 아직 안 되기 때문에 최소 2만 불은 나와야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결국은 중국 정부가 선택했던 게 뭐다? 당연히 부채를 발행해서 빚으로 경제를 돌렸다. 내수 경기를 돌렸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예전에 블로그를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이 지하 안 보이는 부채가 어마어마하다라는 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이 내수도 날리고 수출도 날린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결국은. 다 설명했어요. 중국으로서는 굴복한다라는 선택도 있는데 이게 정말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 입장에선. 왜냐하면 세계 초강대국으로 향해 가는 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인민들의 그 사상과 인민들의 그 다음에 이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 GDP 1인당 GDP가 만도 못 찍고 있는 상황인데 올해 돌파한다고 얘기는 하고 있죠. 이게 2만 이상이 나와줘야지 그나마 중국 정부가 공산당 시스템에서 자본주의 체제를 이렇게 이원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유지할 수가 있는데 먹고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거기에다가 정치적으로도 탄압하고 억누르면 인민들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결국은. 그쵸. 내가 사회에 불만이 안 가지려면 내 식탁 우리 가족 식탁에 항상 푸짐해야 돼요. 그래야지 사회, 이 정부를 탓하지 않으니까. 그거를 미국 정부나 중국 정부가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줄다리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중국으로서는 굴복한다라는 선택지가 매우 어려운 이유도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냐? 중국이 만약에 미국의 압박에 의해서 무너지고 이렇게 굴복을 하게 돼버리면 미국은 바로 뭘 선택을 할 거냐? 중국 경제가 이제 완만하게 무너지는 걸 바랄 거예요. 왜? 감히 내가 앞길을 가고 있는데 중국 너 2인자가 내 앞길을 지나간다? 1인자로서 용납이 안 되는 얘기죠. 이건 간단하게 얘기를 했을 때.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했었냐? 옛날 플라자 합의, 일본이 그동안 잘 나갔었죠. 그건 결국은 미국의 혜택을 봐가면서 이렇게 잘 나가고 있다가 이제 미국의 1인자를 위협할 정도로 수준이 와버리니까 미국이 칼을 꺼내든 거죠. 네가 내 혜택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에 이제 네 혜택을 뺏겠다. 너도 고생 좀 하라. 라면서 이제 플라자 합의가 됐고 일본이 그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중국이 지금 그 다음 얘기인 거예요. 결국은 이거를 이겨내려면 중국도 미국이 갖고 있는 힘을 있어야 돼요. 근데 문제는 중국이 미국이 갖고 있는 힘에 정말 비빌 수 없는 정도로 낮다라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요거예요, 요거. 세계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세계 시스템에서 좌지우지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잘 보시면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에서 전 세계가 다 사용하죠. 석유를 사기 위해. 석유 시스템은 이미 서방 선진국가, 미국, 그리고 중동의 친미 국가들이 지배하고 있어요. 게다가 IMF는 유럽에 넘겨줬죠. 그 다음에 세계은행은 미국이 갖고 있죠. 그쵸? 물론 갖고 있다고 쳐도 거의 미국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 다음에 또 군사력으로 내가 시위를 하고 싶어도 세계 최강 미국을 이기기가 애매해요. 이미 전 세계 대양, 그리고
동맹국들과 함께 지배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게다가 미국 동맹국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중국 동맹국은 파키스탄이랑 북한 빼고는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해도.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중국 입장에서는 결국은. 근데 슬픈 건 미국이 개발되고 성장할 때 중국은 처졌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계속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전 세계 시스템을 미국이 만들었는데 중국이 거기에서 속해가면서 성장을 하니까 이런 상황이 발생되는 거죠. 내가 만약에 미국의 주도하에 세계 시스템에서 살고 싶지 않다라고 했으면 나갔어야 돼요. 근데 아시죠? 내수 경기로는 중국이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걸. 그쵸?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 상황이 발생된 거예요. 그러니까 억울해도 우리가 이미 알고 있죠. 우리는 한 번 억울함을 당한 거. 중국이 사드 버벅으로 해서 했을 때 중국이 뭐라고 얘기를 했어요, 결국은. 다 아실 거예요. 이 짤방은 모를 사람이 없어요. 다들 한 번쯤은 보셨을 거니까. 이거를 고스란히 중국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은. 그쵸? 왜? 국제사회는 힘의 논리로 움직이니까. 중국이 우리나라를 사드 보복했을 때 찍어 눌렀을 때 뭘로 눌렀던 거예요, 결국은? 힘으로 누른 거예요, 결국은. 우리나라가 힘이 없으니까 결국은 주저앉은 거고. 그러니까 이거를 고스란히 당하는 건 결국은 내가 알고 있으니까 당하는 거예요. 그쵸? 근데 중국으로서는 카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은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다 쉽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야기 핵심 다 얘기했죠. 중국이 환율 조작국이 됐다. 그리고 왜 됐는지, 그리고 된 이유, 다음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 다 설명을 했습니다. 요거 이제 마지막 마무리 짓고 이제 내용 끝내겠습니다. 미국이 정해놓은 심리적 마지노선 1달러에 7위안 환율을 깨트린 건 중국이에요, 결국은. 그래서 명분이 정말 필요했던 미국은 이걸 바로 이용을 했습니다. 제가 요것 때문에 난감하다고 얘기했죠. 바로 공격을 가할 줄은 몰랐기 때문에. 그래서 명분을 얻은 미국은 바로 환율 전쟁으로 전선을 아예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환율 조작국이 그러면 뭐가 되는 겁니까? 라는 질문에 대답을, 환율 조작국이 워낙 큰 틀로 명시를 했기 때문에 결국은 어떤 환율 공격을 가할지는 미지수예요. 이거는 미국 마음대로예요. 정해져 있는 그런 시그널이 없으니까.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다? 중국의 환율 개입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미국 트럼프 정부의 시그널인 거예요. 그러니 중국은 정말 난감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중국이 내수 경제로 아직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에요. 말씀드렸죠. 내수 경기, 내수 시장은 어마어마하게 커요. 근데 이분들 내수 경제가 어마어마하게 크니까 여기 돌리면 경제가 돌 겁니다. 그래서 중국이 괜찮을 겁니다. 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의 가장 큰 맹점이 뭐다? 이거를 돌리려면 이 인민들의 소득 수준이 꽤 높아야 돼요. 근데 아직 1만 달러도 지금 돌파를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거 못 돌려요. 돌려도 안 돌아가요. 중국 정부가 부채로 돌리려고 그렇게 노력했는데, 그거 아시죠? 중국 부동산이 뭐 유령 도시가 많다. 그거 다 인위적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결국은. 돌리려고 시장 경제를. 근데 안 됐다라는 걸 우리는 이제 알 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노력 중인데 어쩔 수 없이 수출 경제 타격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왜? 중국은 미국처럼 기축통화를 갖고 있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내가 중국과 미국과 이렇게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미국은 손해보면, 말씀드렸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하는 말. 우리는 손해볼 것 같으면 제로금리로 가면서 양적 완화를 다시 하겠습니다. 돈을 찍어서라도 중국을 보내버리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국은 그게 안 돼요. 위안화를 전 세계가 기축통화로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오사카 G20에서 휴전 이후 합의하는 방향도 있었는데 결국은 이 합의가 깨졌어요. 뭐 정확하게 얘기하면 대화로 간다라는 거는 이제 많이 힘들어졌습니다. 전선이 확대됐기 때문에 너 때리고 나 때리고 또 나 때리고 너 때리고 이러니까 결국은 대화보다는 중국이 포기하거나 미 지도층이 아예 바뀌는,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아예 교체가 되는 그런 거를 이제 중국이 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희망적으로. 그래서 둘 중에 하나가 끝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쉽게 다 설명했습니다.
오늘 내용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시면 아시죠?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댓글 웬만 다 달아요. 근데 욕설은 제가 그냥 무조건 차단합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정말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면 구독, 좋아요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알람 버튼 눌러주셔야지 매일 유튜브 정보가 전달이 돼요. 저는 매일 유튜브에 다양한 뉴스를 전달하고 있으니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